안녕하세요. 한겨레 TV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돌아왔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입니다. 네, 그렇죠. 예, 참 저희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잉여사롱 진행하던 저는 이승환이고요. 예, 저는 서정민 기자고요. 네, 김선영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 잉여사롱 시즌 1으로 계속 이제 한겨레 TV 시청자 여러분 만나다가 시즌 1이 종료된 다음에는 잉여사롱 와일드라는 오디오 팟캐스트를 저희끼리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네. 야생에 나와서. 그러다가 한겨레 TV에서 갑자기 연락을 해주셔서 이번에 저 광화문 촛불 집회에서 약간 문화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렇죠. 생중계 저희가 진행을. 전공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대중문화를 저희만큼도 시원하게 파헤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네. 너무 그렇죠? 자화자찬을 좀 세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뭐 아무튼 저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 위주로 집회에 직접 나와보지 못하신 분들께 좀 현장의 공기를 더 잘 전달해 드리고자 나왔고요. 네. 저희 여기서부터 조금 더 이제 사람들 많이 있는 행렬 쪽으로 네. 이동하면서 말씀을 좀 나눠볼까요? 예, 이제 가면서 마침 또 오늘 길거리 버스킹 하고요. 하야하 락이라고 해서 또 이제 락 밴드들이 와서 공연도 하고 이런 네. 무대들이 많이 마련돼 있어서 네.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그들과 인터뷰도 하고 네. 시민들과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출발할까요? 가면서 좀 얘기를 나누고 네. 자, 가시죠. 자, 우리 사실 이제 저희 한겨레 쪽에서 저희를 부른 게 뭐 그냥 부른 건 아니죠. 저희가 사실 집회가 뭐 이런 뭐 시국 관련 일이 있을 때마다 늘 집회가 있지만 네. 이런 식으로 대규모 집회에서 뭔가 이렇게 문화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직접 피부로 또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번에 요번 촛불 집회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네. 정말 많은 노래들을 실제로 만들어 발표하기도 하고 아니 네. 기존 노래들을 가사를 바꾸기도 하고 그렇죠. 옛날에 전통적인 민중가요보다는 요즘 대중가요를 많이 네. 이제 막 바꿔서 시민들이 함께 부르고 즐기고 약간 그래서 뭐 그랜드 하야 페스티벌인가 뭐 이런 예. 얘기 나왔잖아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옛날에는 이제 집회를 좀 이제 많이 참여해 본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 단체나 민중단체나 시민단체니까 깃발을 들고 나오면은 그거에 좀 위화감을 느끼는 시민들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시민과 어떤 시민 운동단체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결합이 되어서 한 마음으로 좀 즐기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집회 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도 네. 좀 들어요. 깃발도 저렇게 박근혜 구속 저렇게 굉장히 좀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네, 저런 저런 깃발에서부터 또 굉장히 뭐 야구 커뮤니티에서 나왔다거나 그래서 인터넷 게임 커뮤니티에서 깃발을 들고 나왔다거나 그러나 이게 뭐 예전의 시위가 뭐 운동권이 아무래도 지체를 한다 이런 이미지가 강했다면 요즘에는 말 그대로 어떤 개개인의 시민들이 그냥 따로 또 같이 마음을 연대하는 기분으로 문화가 바뀌고 있어서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촛불 문화제라고 부르는 그 명칭을 사실 올해 집회에서야 제대로 찾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문화재. 예, 원래는 사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새로운 깃발들의 일환으로 아수라 팬분들이죠. 이제 안남시민연대 분들하고 인터뷰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분들이 아침 11시부터 어떤 집회 현장을 지키고 계셨어서 좀 체력 저하로 지금 먼저 좀 아쉽게 귀가를 하셨다고 합니다. 안남시로 다 돌아가신 건가요, 그럼? 예, 다들 이제 부자동네 안남시, 예, 그 분당위의 안남으로 다들 돌아가셨고, 예. 야, 근데 이따가 이거를 좀 한번 클로즈업 해주시겠어요? 이게 뭐냐면은요.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아니 이거는 빅뱅 그 VIP 회원들이 네. 가지고 있다는 그렇죠. 빅뱅 야광도. 콘서트에서 주로 흔들. 네, 네. 그러니까 이번 집회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것들이 네. 이런 식으로 가수를 응원하는 팬클럽들이 각자의 야광봉을 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이게 SNS 문화하고도 결합이 돼 있는데 자신의 어떤 취향, 뭐 취미, 뭐 덕질하는 종목 이런 것들을 시위에서 자유롭게 표현을 하는 하나의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표현이 발산되는 그런 광장으로서의 의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뱅봉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렇게 뭐 빅뱅 진짜 뭐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라든지 빅뱅의 뱅뱅뱅이라는 노래도 이제 주요하게 부르던데 그런 요즘 나온 아이돌 음악도 물론 의미가 있고 재미있지만 네. 저는 오늘 되게 의미 있었던 게
양희은 씨가 나와서 아, 그렇죠. 아침 이슬하고 상록수, 행복의 나라로 이 세 곡을 불렀죠. 사실 현장에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기존 출연자들 이제 명단에 공개가 안 돼 있던 그렇죠. 깜짝 게스트였잖아요. 깜짝 게스트. 사실 저희는 어제 알고 있었잖아요. 어제 비밀을 딱 스포일러를 듣고 유출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그 비밀을 노력을 듣고 유출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근데 저는 알고 봤는데도 네.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되게 감동적이었고 의미가 있었던 게 아침 이슬 그 다음에 특히 상록수 같은 경우는 네. 70년대에 나온 노래잖아요. 김민기 씨가 만들고 양희은 씨가 부르고 했는데 이게 바로 박정희 정권 때 금지곡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양희은 씨도 그렇고 김민기 씨도 탄압받고 이러다가 이후에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금지곡이 풀리고 이 노래가 널리 애창되다가 오늘 그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자리에서 양희은 씨가 나와서 부르고 그 다음에 온 시민들이 다 같이 떼창 하는 그 순간이 정말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뭔가.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이번에 시위에 참여하시는 반응들 중에서 부모님 세대가 내가 사실 이러려고 젊었을 때 그렇게 유신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를 한 게 아닌데 이 나이 돼서까지 내가 이렇게 시국 집회를 나올 줄 누가 알았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표현에 담긴 어떤 문화적인 상징의 순간이 이제 양희은 씨의 등장 무대가 아니었나 싶어요. 맞습니다. 사실 아침 이슬은 원래 만들 때는 뭐 그런 뭐 민중가요라든지 저항가요의 성격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는 김민기 씨가 이제 수유리에 4.19 묘역에 갔다가 예, 약간 만취하셔서 예. 잠들고 뭐 이러다가 그때 봤던 뭐 저녁 노을이라든지 이런 느낌을 담아서 이제 굉장히 서정적으로 만든 노래인데 이게 어느 그때 70년대 이제 독재 반대 시위 이런 데서 좀 불리고 하다 보니까 박정희가 바로 그냥 금지곡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처음에는 건전가요 지정 뭐 이런 것까지 됐던 노래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장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뭐 소녀시대 다시 만난 세계라거나 말씀하신 뱅뱅뱅이라거나 다들 만들 때는 그런 의도를 담고 만들거나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언제나 어떤 노래든지 간에 거리에 나온 민중이 그 노래를 어떤 의미로 재해석을 하고 어떤 의미로 소환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의미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좀 아마 지금 저 소녀시대도 굉장히 기분이 묘할 거예요. 자기 노래들이 이렇게 오늘 또 이제 광장에서 힘내도 나왔거든요. 예. 또 뭐 양희은의 노래와 소녀시대의 노래가 같이 울려 퍼지는 이 현장이라는 게 그만큼 얼마나 다양한 세대가 여기에 모여 있느냐 그만큼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거를 보여주니까 문화적으로 보여주는 풍경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저희가 어디로 이동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영풍문고 앞에서 네. 길거리 버스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뮤지션들이. 그래서 그 현장을 가보죠. 그리고 저는 그 상록수 노래도 네. 되게 오늘 뜻이 깊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록수도 원래 만들어진 그 유래를 보면은 이 김민기 씨가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공장으로 들어가서 뭐 노동운동도 하고 이제 하면서 그 공장의 노동자들 이 합동 결혼식이에요. 돈도 없고 사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다 같이 한번 그냥 이게 그냥 같이 사는데 아예 합동 결혼식을 해주자 해갖고 합동 결혼식을 하는 자리에서 그들의 결혼을 축하하는 축하곡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아무리 거칠고 좀 험해도 사랑하는 부부가 잘 해치고 나아가서 끝내 행복하게 잘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로 만든 노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사회 저항가요로 이제 쓰이고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런 어떤 저항가의 상징처럼 됐고 금지곡이 됐다가 나중에 금지곡이 풀리죠. 그 심지어는 IMF 때 이제 국가 공익 광고 같은 데 나오잖아요. 우리 네. 그렇죠. 힘들지만 이겨내자 위기를. 사실 이제 제 세대는 상록수란 노래를 생각하면은 이제 박세리 선수가 양말 벗는 장면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막 하얗고 막. 그게 어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모두의 마음이 힘들었을 때 전 국민을 하나로 묶었던 어떤 그런 상징이기도 해요. 네네. 지금 카메라가 찍고 있는 게 해주세요. 혼자 온 사람들 위한 혼자 온 깃발인데 사람들 혼사. 네. 와. 그리고 이제 저 거대 손이상도 찍고 있고요. 예. 지금 저도 오늘 만약에 방송이 아니었다면 아마 혼자 온 사람들 깃발 아래 네. 서 있지 않았을까. 지금 절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끝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그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깃발을 만들고 어떤 기존의 시위 문화나 문법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의 또 하나의 일환이 꼭 광장에 모이지
않아도 저희가 얼마든지 이런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연대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SNS를 중심으로 8시에 소등 운동을 하잖아요. 맞아요. 오늘도 아까 소등 잠깐 했잖아요. 했었죠. 근데 사실 이 길거리 시민들은 다 불을 껐는데 네. 여기 창문들에서 불이 꺼지지는 않더라고. 그리고 또 경적도 울리고요. 아, 경적 돌렸어요? 예. 그리고 오늘 또 소등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오늘 콘서트 중이어서 이 집회에 참여하지 못한 팀도 있었습니다. 네. 그 바로 우리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었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락그룹 국카스텐이 그렇죠. 사랑이 키우 밴드. 네. 이러면 욕먹겠죠? 자꾸 서정민 기자님 닮아가지 마시고요. 야, 그러니까 잉여사롱과 굉장히 인연이 깊은 국카스텐 역시 우리의 어떤 신의를 배신하지 않았네요. 그렇죠. 우리의 눈은 틀리지 않았다는. 네. 예. 어떤 일이 있었나요? 원래 이제 공연 중이었는데 7시부터 공연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이 공연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시위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밴드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여기 오시는 분들도 아마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어떤 자신들이 개돼지가 아님을, 우리가 주권자임을 이야기하려고 모였는데 시위는 못 가더라도 소등으로 동참을 하겠다 해서 야. 공연 중에 1분 동안 소등을 했고 와. 그 소등한 동안 모든 관객들이 이제 박근혜는 하야라를 외쳤다고 와.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정치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이러한 방식들이 이제 일상의 영역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꼭 우리가 뭐 거리로 뛰쳐나가서 깃발을 흔들고 이래야지만 운동이다, 참 이게 바로 참 시위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자신의 일상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실천을 사다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러한 성격을 또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시위에 굉장히 두드러진 게 어떤 그 소수자를 혐오하는 그런 문화들을 좀 같이 돌아보자, 같이 반성하자, 네. 이런 목소리도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아마 뭐 걸어가다 눈에 띌지는 모르겠는데 뭐 페미니스트 분들 깃발도 굉장히 많고 또 그 성소수자 연합회에서 온 깃발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뭐 장애인 연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소수자를 같이 돌아보는 문화를 저는 이번 시위에서만큼 이렇게 좀 아우르는 자리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아, 여기요. 막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막 쓰레기도 치우고 막 계십니다. 또 아까 오늘 말씀하신 네, 그 여기 이렇게 예. 쓰레기를 치우고 계시네.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볼까요, 우리?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 한겨레 TV에서 나왔는데 잠시 인터뷰 좀 가능하실까요? 지금 쓰레기를 치우고 계신 모습 네, 때문에 네, 네. 좀 이렇게 여쭙고 싶어서. 이렇게 예. 정리를 하시고 또 물티슈로 깨끗하게 마무리까지 하시네. 예, 예. 네. 혹시 어디에서 지시를 받고 이러는 아니요. 저는 혼자 나왔습니다. 네. 혼자 나왔습니다. 아, 혼자 나오셔서 집회 참여하시고 네. 이제 쓰레기가 좀 집에 가는 길에. 집에 가는 길에 네. 흩어져 있어서 정돈을 하셨군요, 정리를. 와. 어디 가세요? 저만 혼자인 거 아닌데.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같이 했는데. 저분들도 모르는 사이였는데 지금 네, 하다가 네, 보니까 네. 또 같이 도와주시고 같이 세 분이서 네, 하신 네, 거네요. 네. 이야. 이런 풍경도 저희가 좀 꼭 담아내야 되는 그런 풍경이 아닌가 네. 싶고요. 저희가 죄송해요, 괜히 벌써. 오늘 어떠셨어요? 열심히 오늘 저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저는 사실 지금 한 4주 연속 나오고는 4주 연속이요? 저번 주는 못 나오고 오늘 포함해서 4주 나왔는데 워낙 시국이니까 사실 관심도 많기도 하고요. 좀 많이 다들 똑같으신 마음 아니시겠어요? 바뀌었으면 하는 마음이 워낙 크실 것 같으니까 그 마음에만 다들 이렇게 나오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또 나오시겠네요. 네, 네. 별일 없으면 나올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더 이상 안 나와도 되게끔 결단을 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계속 이제 날도 그렇죠. 추워지는데 계속 나와서 이제 추운데. 네. 웃기네. 하여튼 빨리 네. 하루빨리 끌어내려서 뭐라도 외치고 보내드려야 그렇게 우리 되거든요. 부모한 거 외치가? 하야하라. 이 티셔츠가 하야하라. 그만 먹고. 저기 그분이네. 이분이. 네. 이거는 어떻게 직접 만드신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모 업체에서 네. 기부를 하고 기부를 하면 이제 그 기념으로 이제 티를 만드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좀 시국 알려주세요. 때문에. 저도 기부하고 이 티셔츠 이거. 이거는 괜히 또 방송 나가면 또 혹시나 또 그 업체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 그럴 일은 없겠죠. 네, 나중에 저희 네. 제가 검색해서 네. 찾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겨레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한겨레 화이팅이라고 해주셨어요. 네. 저분이 그러고 보니까 이번 집회 때 유난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저런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티셔츠를 만들고 그러니까 의사 표시를 하는 뭐 배지를 제작을 한다거나 뭐 다른 굿즈를 제작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이제 뭐 의사의 표현을 하는 여러 네. 가지 뭐 네. 도구들을 네.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시위에 같이 가지고 나오는 그런 풍경들도 이번 집회 때 굉장히 좀 다채로워진 것 같아요. 나는 그 놀랐던 게 아까 잠깐 얘기했었던 그 영화 아수라의 광팬들, 네. 네네. 아수리언이라고 하는 분들이 안남 시민연대, 영화 속 가상도시죠. 안남 시민연대 깃발을 들고 나온다든지 네. 안남시청 티셔츠를 입고 나온다든지 굿즈를 만들더라고요. 막 머그잔도 만들고 안남시. 네. 그래서 실제로 안남대학교 트위터 계정을 만들고 안남대학교 실제로 인사 이동까지 막 내더라고. 인사 발령까지 내더라고. 그래서 입학처장이 있고 홍보처장이 있고 자기들끼리. 그 관련 뉴스를 시네플레이에서 한번 또 그렇죠. 집중적으로 다루신 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아수라의 광팬들, 아수리언들을 아시나요 하면서 여러분 요새 그 시네플레이라고 한겨레랑 네이버랑 합작해서 만든 회사가 있습니다. 아니 신성한 이 시기에 그거를 꼭 홍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네이버 그 모바일 앱에 이제 영화라는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오른쪽 위에 G 표시를 누르면은 그걸 설정하시면은 이제 영화와 관련된 아주 유익한,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여러분, 또 좀-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영화들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네, 많이 좀 봐주십시오. 생방송이라 편집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사실은 제가 지금 뭐 한겨레에 있다가 시네플레이 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많이 좀 같이 잉여사롱과 함께 시네플레이 함께 사랑해주세요. 네. 그 아무튼 아까 또 이제 청소를 자발적으로 해주시는 분들과도 그 대화를 나눠봤지만은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집회에 나오시지 않으셨던 분들 혹은 네. 기존의 집회 문화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쓰레기를 치우고 물티슈를 나눠주면서 네. 닦고 정리하고 헤어지는 모습. 굉장히 훈훈한 모습이네. 아, 참, 그러니까 지금 매주 토요일 날 이런 식으로 사실 이 종로거리를 이렇게 걸어보는 것도 사실 이게 흔한 경험은 아니거든요. 지금 이 거리에도요, 이 넓은 도로를 각자 방향이 틀려요. 이쪽으로 저희랑 같은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모였기 때문에 집회가 꼭 중앙무대 한 곳에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각자의 단체들이 이제 다른 장소에 또 집결을 해서 같이 시위를 하고, 또 한 곳에 모였다가 다시 또 흩어져서 또 행진을 한다거나 네. 이런 식으로 각자 뭐 그 가는 방향이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마음이 하나일 수 있다라는 것도 저는 되게 좀 새로운 풍경인 것 같아요. 자, 저희가 가까이 오니까 네. 노래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립니다. 박근혜 부서. 네. 맞아요. 이제 박근혜 하야하라 퇴진하라가 아니라 요즘 무척 많이 나온 거가 박근혜를 체포하라, 박근혜를 구속하라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명백한 범죄 사실이 맞아요. 범죄인이에요, 범죄인. 검찰에 기소가 됐으니까요 이미. 예, 저희가 자. 지금 네. 버스킹하는 장소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가 총각의 영풍문고 앞이고요.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지금 카메라가 저희보다 앞서서 가고 있는데 예.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정다웠던 시냇물이 검게 바다로 가고 드높았던 파란 하늘 예, 뿌옇게 보여 잠시 뭐 저희도 같이 무대를 잠깐 볼까요? 갖고 왔던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끝이 나는 건 아닌지 잠자는 이게 지금 그 모습입니다. 여기서 잠깐 저걸 좀 비춰주고 그 다음에 여기 기획자가 있으니까 기획자 좀 얘기도 하고. 해주세요. 잠자는
저희가 예, 지금 또 계속 네. 버스킹이 진행되고 있는 예, 가운데 예. 저희가 예 야, 노래 좋은데 지금 그 부른 노래가 네. 그 한영애 씨의 조율인데. 조율이죠. 네. 한돌 씨가 만든 곡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정열 씨나 손정희 씨나 이런 분들도 많이 부르는 곡이죠. 네. 예. 저 누구신가요? 지금 부르신 노래 하신 분은? 슬라이드 로사라는 싱어송라이터인데 본명은 박미영 씨인데 네. 이제 대학에서 실용음악과에서 보컬 하고 계신 분이기도 하고요. 보컬 수업을 하고 계신 분이기도 하면서 이제 슬라이드 로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신 여성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네. 노래 정말 잘하죠. 네. 네. 지금 이제 이물이한 행진곡도 부르고. 네, 이 근데 노래 이게- 한줄 몰랐네요. 아니 네. 근데 지금 네. 뭐 말씀하시는데 본인 소개도 안 하고 네, 그냥 네. 막 하고 있어. 너무 자, 갑작스럽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는 한겨레 속자 서정민 가수입니다. 네, 네. 대중음악 의견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중음악 평론가가 아니라 대중음악 의견가. 네, 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서정민 갑인데 네, 저랑 이제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면은 서정민 갑 그 글 잘 봤다. 그래서 내가 한겨레에서 기사를 쓰면 서정민으로 쓰고 외부에다 글을 쓰면 서정민 갑으로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뭐 패션 센스나 글이나 다 이쪽이 한 수 위죠. 아, 네. 또 왜 이래. 갑이고 나는 을이잖아. 서정민 갑, 서정민을. 네. 네. 아무튼 오늘 서정민 갑 씨가 이런 저 길거리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네. 또 오늘 또 메인 공연에 있었던 뭐 가수들의 공연이라든지 네, 네. 다들 기획도 하시고 네, 네. 뭐 그런데 지금 왜 노래가 끝나니까 마음이 되게 급한데 어떻게 음악인들이 지금 뭔가 음악으로 말하고 싶은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와서 음악도 들려드리고 자기 얘기도 할 수 있는 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음악인들 시국 선언도 했잖아요. 그렇죠. 2,300명이나 했죠. 네. 지금 노래가 끝나가서 지금 아, 이제 사회를 네. 보러 가야 네, 사회를 보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시고 다음에 못다한 얘기는 네, 또 네. 다음에. 네, 저분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사회를 보랴, 와서 인터뷰도 하랴. 예, 네. 또 이렇게 또 우리가 늘 이제 그 서정민 기자하고 서정민 평론가하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두 분을 한 화면에 모실 수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소득이고요. 되게 귀한 투샷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저희가 아까도 걸어오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이 시위가 꼭 메인 무대를 중심으로만 진행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 광장의 뒤편에 보면 곳곳의 거리에서 이런 식으로 버스킹이라든지 뭐 각자의 단체에서 온 필리버스터 이런 행사들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정말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분출되는 곳이라는 거를 저희가 또 전해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또 이제 길거리 자유 발언 네.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또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그래서 네. 그 김선일 평론가님 말씀에다 좀 더 얹자면은 그러니까 행진하는 방향도 제각기 다르고 온 단체에서나 이런 곳에서 하는 행사들 뭐 순간순간의 어떤 행동들이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한 가지로 해결되지 않고 다양한 가치들, 다양한 방향성이 공존하는 집회라는 것이죠. 어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새로운 집회다라는 걸 또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 있고요. 예, 시민 발언을 또 저희가 한번 또 들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59살 된 남영주에 사는 홍학철이라고 합니다. 80년도에 제가 집회를 여러 군데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잊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젊었을 때 집회 현장에서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제가 보았는데 TV를 통해서 세상은 달라졌는데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어서 무엇인가 했더니 장관은 장관다워야 하고 또 차관은 차관다워야 하고 대통령은 대통령다워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 했더니 최순실이 농단이었습니다. 여러분, 분기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습니까? 저는 해병대에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이병은 이병다워야 됩니다. 일병은 또 일병다워야 되죠. 병장은 또 병장다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지금 이 박근혜 정권이 운행하고 있는 여러 면에서 보면 검찰은 검찰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찰도 경찰답지 않습니다. 누가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전
저도 왔고 여러분들도 왔습니다. 우연찮게 이 버스킹 게릴라의 자리에서 제가 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 저도 아버지다운 아버지,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남편다운 남편이 되고자 이게 참 이제 뭐 훈련받은 연사라거나 초청된 분들이 아니라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담고 여기까지 오신 시민분들인 거거든요. 정말 말씀 잘하시네요, 근데. 예, 그러니까 여기 정말 그때까지 많은 연사들이 있었지만 어떤 유명한 연사들보다 이렇게 삶에서 온 지혜로 발언을 하신 분들의 말씀이 더 많이 와닿을 때가 있거든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는 네.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그때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나와서 발언을 하는데 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얘가. 그냥 거기서 진짜 박근혜 대통령 성대모사도 하고 네, 네. 내가 그게 진짜 이러려고 초등학교 딱 교실에서 말하기 수업을 배웠나 자괴감이 들고 이거 다 완전 대박이었어. 아니 실제로 제 큰 조카가 어.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네. 지금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화제예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유행어처럼 농담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번 집회가 정말 아까 뭐 앞서서 모든 세대가 지금 참여하는 뭐 집회가 됐다고 했는데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초등학생들의 그런 자유로운 발언들인 것 같아요. 예, 또 이제 중고등학생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건 옛날에는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이 참여를 하면 어른들이 맨날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렇게 학생들까지 나오게 해서 미안하다라거나 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그냥 이제 나이와 상관없이 당당한 한 명의 동료 시민으로서 발언을 할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뭐 중고등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나왔을 때 이제 그들한테 기특하다라는 표현 쓰지 않기 운동 이런 것도 벌어지고 있죠. 예, 어떤 나이나 지위, 뭐 학력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실 이게 이제 만민공동회에서부터 내려오는 어떤 우리 나름의 전통이라고도 네.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민공동회까지 나오네요 여기서. 아 근데 실제로 이런 형식의 발언을 네. 만민공동회라고들 많이 해요. 그렇죠, 요새도. 그렇죠. 예. 지금 저희는 이제 다시 집회가 네. 이루어지고 있는 광화문 중앙 무대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저 멀리서 또 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네. 그리고 뭐 하야하 락이라는 네. 또 락 밴드들의 공연들이 네. 준비돼 있어요. 10시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 하야하 락 시리즈의 공연들이 지난주부터 계속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애기 아직까지 추울 텐데 야 잘 있네요. 저 말씀 좀 잠깐 나눌까요? 네. 잠깐. 잠깐. 안녕하세요. 네. 잠깐. 몇 살이에요? 예. 3살. 마이크. 네. 나 이거 뭐야? 아니 지금 한겨레 TV에서 아, 저 알아요. 네, 그래서 생중계 많이 중인데 봤어요. 그걸 많이 예, 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야. 요즘은 안 나오시던데? 잉여사랑을 보셨어요? 네, 이거 써놓은 여기서 잉사족을 만나다니 이거 완전 금보다 찾기 더 힘들다는. 예. 진짜 반갑습니다. 예, 야. 예. 악수 한번 아, 하시고. 아, 글쎄 말이야. 아이고. 아니 저희가 잉여사랑 이제 시즌 1은 끝났고요. 예. 저희가 이제 오디오 팟캐스트에서 지금 시즌 2를 진행 중인데 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 오디오 팟캐스트로 하고 재밌게 있고요. 봤는데. 감사합니다. 오디오 네. 팟빵에서 잉여사랑 와일드를 찾으시면 우리 홍보 그만하고요. 인터뷰를 하세요. 인터뷰. 네. 어쨌든 저희가 또 다시 오랜만에 나와서 네. 이렇게 뭐 촛불집회 나온 시민들도 만나고 음악 공연도 하고 하는데 오늘 나오시니까 어떠세요? 뭐 오늘 처음 나오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계속 세 번째 세 번째 나왔어요? 아이들도 같이 아, 좀 조용히. 촛불 안 켜져? 어떻게 이따가 이렇게. 퇴진 구속 박근혜 퇴진 구속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뭐, 퇴진시키고 구속해야죠. 그러니까 사실은 범죄자예요 네, 지금. 범죄자죠. 범죄자를 청와대에서 벙커처럼 숨어갖고 저희 3살짜리 딸도 알아요. 진짜 3살짜리 딸도 한다고? 네. 야.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있어요. 한 말씀. 한 말씀. 박근혜는 퇴진하라. 그래 대대 구성. 아 귀찮어 왜 이래 그럼 우리 아들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나중에 크면은 그때 그 역사적인 현장 뭐 11월 항쟁 시민들이 다 이제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범죄자를 물러나게 했다. 저희 이런, 네. 사실은 이렇게 애들 다 데리고 나온 게 네. 되게 무서워했거든요, 네. 처음에는. 네. 네. 근데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꼭 경험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나왔는데 좋아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산 교육이 되는 거죠. 진짜. 민주 시민으로서. 가자, 우리 나 피곤해 집에 가. 아, 그래, 알았어. 자, 그럼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감사드리고, 잉여사롱 다시 저 시즌2가 제대로 시작하면 꼭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밌게 보고 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안녕. 자, 또 이렇게 들어가세요. 집회 현장에서 네.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 우리의 팬들도 만나지만 보면은 여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서울 집회만 150만이 넘게 왔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왜 만나야지 늘 말만 하면서 바빠서 뭐 몇 년째 못 만났던 사람들을 매주 토요일 날 여기서 봐요. 동문회도 하고 여기서 네. 끝나고 이제 집회 참여했다가 끝나고 인근 뭐 술집에 모여서 뒤풀이하고. 오늘 또 네. 역사적인 첫눈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또한 첫눈이 첫눈이 오는 왔어요. 날 네. 만나야 하는 연인들이 또 여기서 여기 집회 와서 데이트를 집회 데이트. 네, 괜찮네. 시국을 위해서 네. 이제 의사표현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네. 저희처럼 방송도 하고 집회도 하고 이런 거죠. 근데 저 아까 그 인터뷰하신 시민의 아드님 분의 말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네. 피곤하니까 집에 가자고. 저희 아까- 진짜 주말에는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날도 점점 추워지고 네. 사실 우리 시민들이 그때도 주말에 계속 나오면 좀 힘들거든요. 좀 고생인데 언제까지 이 시민들 국민들을 고생시키려고 할 건지 진짜. 이 그 청와대에서는 약간 샤이 트럼프 현상처럼 네. 샤이 박근혜가 있을 것이다, 반등할 것이다라고 기다렸는데 아. 지금 3주 연속 5% 찍고 얼마 전에 이제 4%로 떨어졌거든요. 네. 아니 아까 김선영 평론가께서 네. 서울역으로 해서 이쪽으로 오면서 봤다면서요 그분들을 그 5% 4%에 네, 그 제가 서울역 그 하야 반대 집회의 뜨거운 현장을 네. 직접 목격을 하고 왔는데요. 네. 거기에서는 찬송가를 부르고 아, 계시더라고요. 찬송가를 불렀나요? 저도 참 그 네. 개신교로서 네, 되게 네. 가슴 아픈 현장이었는데 사실 개신교도들 이제 기독교 신자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 찬송가를 욕되게 하는 그렇죠. 상당히 좀 근데 부끄러울 것 저희가 같습니다. 이제 시위 이번 집회 때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였다고 했는데 기독교도 참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좀 이렇게 예, 하여튼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제 찬송가로 이제 그 자신의 믿음을 박근혜 정권에 대한 믿음을 표현을 하셨는데 뭐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찬송가를 부르시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 제 일행은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방송을 하느라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 제 일행은 귀갓길에 올랐는데 김선영 평론가님께서 보신 거와는 이제 반대되는 상황. 전주에서 올라오셨다는 한 목사님께서 이제 하야를 이십니까? 라고 외치면서 이제 되게 은혜 넘치게 어떤 그 기도를 주도하셨다라는 목격담도 전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이 사람이 종교가 뭐고 출신 지역이 어디고 뭐 평소 지지했던 정당이 어디고 이거와 무관하게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는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고요. 네, 저 앞에 지금 소녀상도 보이거든요. 소녀상에 이제 빛을 비추면서 그렇죠. 여러 가지 뭐 메시지도 전달해주고 있는데, 지금 빛을 비추니까 굉장히 또 선명하게 드러나네요. 예. 네. 여러 가지 영상을 이제 덧입혀서 네. 이제 프로젝션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정말 이 박근혜 대통령이 또 정말 잘한 게 없지만 또 몹쓸 짓을 한 게 저 소녀상, 그러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저것은 사실 나라가 관여할 일도 아니었거든요. 나라가 세운 것도 아니었으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번 정권에서 이뤄왔던 것들 국민들은 잃고 싶지 않았으나 정권 차원에서 없앴던 것들이 무엇이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오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저런 그 일본 군 위안부 할머니 그 위안부들에 대한 합의를 제 멋대로 일본과 해갖고 보상금 뭐 몇 푼 받고 그걸 뭐 없던 일로 뭐 해버린다든지 국정교과서 추진도 이거 지금 이 상황에서 국정교과서를 추진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끝까지 또 밀어붙인다고 하네요. 교육부에서는 또 정말
가슴이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네, 저희가 지금 이제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점점 이제 시위 현장, 그러니까 집회 중심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로 소리가 좀 겹치시죠. 예. 보면은 굉장히 여러 정당들에서 이제 프로카드를 걸어놓고 있는데 지금 물론 여당 일부도 그렇지만 야당들은 거의 한마음 한 뜻으로 플래카드를 걸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들린 노래는 네. 크라잉넛이 부른 독립 광복군가가 그럴 거예요 아마. 광복군들이 일제시대 때 싸웠던 이제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네. 광복군들의 군가를 또 이제 크라잉넛이 불렀는데 그걸 또 트네요. 이제 오늘 또 집회와 잘 어울립니다. 네, 여기에는 또 어떤 건가요? 뭔가 퍼포먼스라는 것 같아요. 네네. 예, 뭔가 이제 도로 위에다가 이제 분필로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요. 이게 원래 이제 보통 교통사고 나고 이러면 누워있으면 그림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연상이 됩니다. 예, 지금 이 자리가, 그렇군요. 이 자리. 남기 노인. 그렇죠. 지금 바로 이 자리였죠. 그런가요? 국민의 죽음을 지금 항의하는 표시에서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를 꺼내기도 힘들 정도로 좀 마음이 아프고 죄송한 마음만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싸움을 지금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하고 있지만 이 싸움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분들이 계시고 이 한 명 한 명의 어떤 노력과 희생이 쌓여서 지금의 어떤 이런 불꽃이 이렇게 타오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고요. 네. 앞으로 다시는 물대포 같은 게 등장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네. 우리가 백남기다라는 글을 도로 위에 새기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저희는 또 저쪽으로 예. 공연이 있는 무대로 향해서 또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박근혜 퇴진해서 세월호 리본, 그 노란 리본도 이제 보이고요. 예. 네. 이제 집회 현장이 대체로 그렇지만 특히나 이번 집회에서는 단순히 정권이 퇴진해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남기 농민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국가폭력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이야기를 하는 어떤 그런 요청도 있고, 또 세월호 문제, 그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 관련 이제 무력 합의, 사드 배치. 여기 보세요. 예. 무한상사 노동조합 깃발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굉장히 여러 가지 의제들이 네네.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렇게 여러 가지 깃발들이 여러 가지 의제를 한꺼번에 이야기하는 거는 이게 단순히 박근혜 정권 퇴진을 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박근혜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집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 무한상사 노동조합 깃발을 흔드는 분은 네. 지금 그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레인보우 무지개 깃발? 깃발을 네네. 그걸 또 몸에 두르고 두르고 있네요. 계세요. 사실 무한도전도 네. 예능 프로로서 네. 굉장히 이제 사회 비판, 풍자적인 메시지를 많이 담았어요. 그렇죠. 저희가 MBC가 다 완전 맛이 갔는데 분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유일하게 무한도전이 네. 제 목소리를 꼿꼿이 내왔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되게 인상적인 건 뭐냐면요, 저런 식으로 동시에 여러 가지 정치적 의견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번 시위 때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의견들이 사실은 부딪히는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 가령 여태까지의 어떤 남성 중심 문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라면 또 그거를 굉장히 또 자신에 대한 어떤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반박하는 의견들도 있고,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의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다양한 의견들이 굉장히 좀 상반된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저렇게 무지개 깃발을 두르고 무한상사 노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을 또 내세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은 한 가지가 아니고 우리는 그러니까 저번에도 저는 노동자이자 페미니스트이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공존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그러고 보면 요번에 네. 이제 그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또 네. 사회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노래들을 가수들도 많이 발표했고요. 네. 실제로 이제 래퍼들도 그전에는 사실 래퍼들이 움직임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네. 뭐 가리온이나 뭐 피타입이나 이런 정말 한국 힙합 1세대 대선배들 말고는 요새 한창 저 인기를 얻고 있는 젊은 래퍼들이 너무 침묵하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은 그렇죠. 뭐 힙합이라는 게 힙합 정신이라는 그렇죠. 게. 사회 비판의 메시지를 랩으로 하는 게 힙합의 어떤 기본 정신인데 그렇죠. 그러다가 최근에 산이라든가 네. 조금씩 이제 힙합 쪽에서도 이런 좀 사회 메인스트림에 비판적인 있는 쪽. 노래가 나왔단 말이죠. 네. 근데 이게 또 논란에 어떤 휘말리게 됐어요. 그렇죠. 산이의 노래가. 예. 이번 시위의 주장을 보여주는 굉장히 좀 적절한 사례인데 산이 씨가 시국을 비판하는 노래를 냈어요. 그래서 좀 찬사를 받았어요. 메인스트림의 가수가 네네. 일단 이렇게 시국을 비판하는 노래를 발표를 했다. 근데 그 가사에는 이게 굉장히 여성 혐오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페미니스트들 측에서는 또 그 노래에 반대하는 그런 의견을 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왜 비판을 하는데 왜 이렇게 뭐라 그러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자라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이권에 개입을 하고 그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범주에서 어떤 식으로 비판을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타겟팅을 하지 않으면은 이 현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동료 시민들이 같이 유탄을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또 예. 오늘 뭐 무대에 서기로 했던 DJ DOC도 네. 이제 시골 비판하는 노래를 발표를 했는데 네. 요 노래도 좀 뭔가 좀 가사에 문제가 있다라는 네. 논란이 일었잖아요. 네네. 결국 그래서 오늘 무대에서 공연한 걸 취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반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아요. 네. 너무 심한 조치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또 주최 측에서 그런 소수자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또 계획을 수정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하나의 진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 가지 갈등이 그러니까 너무나 사람들을 좀 표현을 억누르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지금은 다양한 갈등, 억압되었던 갈등이 이제 여러 곳에서 막 분출되는 그런 시기이고 이 시기에는 당연히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이런 것 자체가 저는 하나의 뭐 진보로 가는 한 과정이라고 보고요. DJ DOC 논란 같은 경우도 그런 쪽에서 좀 협의점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자, 이쪽에 다가오니까 이제 저 앞에 세월호 노란 리본도 보이고요. 여기 원래 예.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장기 이제 여기서 농성도 하고 계속 세월호를 잊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곳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곳에서 이제 하야하 락이라는 또 그 락밴드들의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10시부터. 한번 현장을 찾아가 보죠. 저희가. 네네. 하야락은 지난주에 목, 금, 토 이렇게 공연을 했고요. 예. 이제 이번 주에는 오늘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해요. 여기 서울에서만 한 게 아니고 뭐 대구, 부산, 제주 이런 데서도 동시다발적으로 공연이 그러니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또 그 얘기를 또 네. 빼놓을 수 없는 이번 시위에서 굉장히 또 긍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사실 모든 문화가 되게 수도권 중심, 서울 중심이었는데 이번에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뭐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모이고 또 이 서울 못지않은 다양한 뭐 문화 이런 것들이 집회에서 또 진행되고 있다는 게 또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광주는 오늘 40만 가량이 모였다라고 아까 제가 들었고요. 엄청난 그 인파네요. 또 예, 광주에서. 그러니까 시민 인구수가 147만인데 그중에 40만이라면은 40만 중에 40만이 모였으면은 3분의 1이 넘는 분들이 그렇죠. 네, 모이셨네. 그리고 대구도 지난주 2만이 모였던 게 이제 87년 이후 최대치였는데 오늘은 5만이 모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대단한 수치인 거거든요. 사실 뭐 오늘 이제 전국에 200만이 모였다고 하면은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럼 나머지 4,800만 명이 안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은 뭐 참여 안 한 거 아니냐, 박근혜 퇴진 다 뭐 동참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는 이상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분들도 마음만은 다 광화문에 함께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오늘 8시에 소등 이런 소등을 한꺼번에 하는 이런 퍼포먼스 같은 거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온 사람들 말고 나머지는 다 뭐 하는 건데라는 그 말이 맞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을 리가 없죠.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분들, 저희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이 바로 다 마음으로 함께 하고 계신 거니까요.
네, 지금 저쪽에서 예, 지금 저희가 또 굉장히 이제 인파가 많은 곳으로 왔기 때문에 조금은 진행이 좀 매끄럽진 않네요. 예. 참고로 저희 부모님은 데모를 뛰셨던 세대입니다. 예, 지금 이제 뒤에 보이시는 곳이 이제 그 이순신 동상이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자유 발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곳에서 잠시 후 10시부터 하야하락 콘서트가 벌어지고요. 하야하락이라는 시리즈의 공연이 이번에 시작됐는데 사실은 그 홍대 앞 인디 뮤지션들을 중심으로 한 저런 무대가 처음은 아니에요. 예전에는 투표하 락이라는 시리즈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제 선거일 날 다들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투표증을 들고 오면은 공연 이제 할인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공연을 이제 자주 해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투표하락에서 하야하 락으로 이제 더 이제 커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번 집회 때 그러니까 뮤지션들뿐만이 아니라 대중문화 쪽에서 전방에 사실 영국인 분들도 이제 캠핑촌을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시위를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어느 때보다 대중문화 쪽에 또 의사 표현이 굉장히 활발한데 거기에는 또 이유가 있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이 문화체육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거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더더욱 문화인들이 분노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정부가 툭하면 문화, 융성, 창조 경제에는 한류가 중심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은 키우고 입맛에 맞지 않는 건 억눌렀던 것이 이것이 옛날에 공룡 심의를 거쳐서 어떤 정부 시책을 홍보하는 영화를 만들면 수입 쿼터를 주고 했던 아버지 박 대통령 박정희 시대의 문화 탄압과 무엇이 다른 것이 있느냐라는 부분에서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분노를 한 것이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드라마를 굉장히 즐겨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명으로 길라임을 할 정도로 드라마 즐겨보면서 그냥 자기가 좋아하니까 무슨 드라마 좀 띄워봐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안 돼요. 심지어는 최준실 같은 경우는 오늘 그 어떤 운전기사의 증언에 하면은 연예인과 친분을 쌓아서 라디오 선곡에도 관여를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라디오에 나오게 한다든지 이런 짓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제가 속상하냐면은 전국의 드라마 팬들이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고 해외여행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과 싸잡혀가지고 지금 약간 면을 구기고 있거든요. 이게 한 명의 드라마 덕후로서 이건 너무 참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대중문화인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하야하락 콘서트의 MC를 맡던 분들이 이제 변영주 감독하고 영화평론가 허지웅 씨가 사회를 맡거든요. 지금 음악이 들리네. 이제 시작된 건가요, 이게? 예, 지금 저쪽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오늘 출연진이 크래쉬하고 또 이제 재즈 보컬리스트 말로, 폼부스 이런 밴드들, 그다음에 노선택 같은 소울소스 같은 밴드들이 나오는데요. 말로 씨는 그 전에 세월호 때도 세월호 추모곡을 만들어서 앨범에 직접 싣기도 했고요. 이제 좀 사회 참여적인 어떤 활동을 많이 하는, 사실 재즈 뮤지션이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재즈 뮤지션으로서 참여를 해서 오늘 또 말로 씨의 공연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또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연예인들이 뭔가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하면, 특히나 이제 반정부적인 얘기를 하면 굉장히 탄압을 받았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번 집회에 연예인들이 나오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터져 나오는 거죠, 완전히. 그리고 이제 어제 성룡영화상 시상식이 있었단 말이죠. 여기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이병헌 씨. 네네. 이병헌 씨가 이제 수상 소감에서 내부자들, 이게 자기가 찍을 때마다 이게 말이 돼? 설사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현실이 오히려 내부자들을 이겨버렸다. 또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아수라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그 아수라들 팬들이 모여서 한 4년에 예고도 없이 이제 왔던
정우성 씨가 영화수 대사를 비틀어서 이제 박근혜 어서 나와, 뭐 당장 나와라고 외쳐서 네네. 어떤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참고 있었던 것들을 지금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올해는 박근혜 정부가 박근혜가 정말 영화, 뭐 방해라든가 변호인 이런 거 가지고도 막 탄압하고 세무조사하고 그 영화 제작 배급사를 이런 식으로 이미경 부회장 곤란하게 한다든지 정말 해서는 안 될, 지금 뭐 70년대나 가능한 그런 짓들을 그대로 지금 세월이 정말 많이 흘렀음에도 그걸 똑같이 반복했다는 게 정말 소름 끼치도록 무서워요. 예, 참, 지금 이제 저희 뒤에 펼쳐지고 있는 무대가 크래쉬의 무대인 것 같은데요. 네네, 그렇죠. 이게 지금 여기 공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인들이 또 이제 뭐 텐트를 치고 네. 이제 퇴진을 이제 요구하면서 캠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그것은 대중문화야말로 어떤 당대의 어떤 무의식이라거나 당대의 분위기를 담아내고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네네. 그 대중문화를 이끌고 있는 대중문화인들이 앞장서서 이 분위기를 이끌어 가고자 네. 하고 있는 노력의 일환인 것이죠. 네. 그리고 저는 언젠가는 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영화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화 될 거고요. 네. 벌써부터 인터넷에 제6공화국의 드라마를 만들면 누가 캐스팅될 그냥 것인가. 우리가 50부작 드라마로 나와야 돼. 그렇죠. 근데 이제 현실이 지금 영화를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잘 만들어야겠죠. 네네. 그리고 일단 영화를 만들려면 이 사태가 일단은 끝이 나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사태가 빨리빨리 네네. 이제 해피엔딩으로 네. 완결이 됐으면 네. 좋겠고요. 네. 네. 저희가 오늘은 좀 대중문화 중심으로 이 집회를 풀어봤는데, 대중문화의 한 해에 있어서도 올해가 정말 중요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가서 같이 공연을 좀 즐기면서 우리 그 박근혜 퇴진 구속하라 이런 마음을 담아갖고 공연 보면서 우리 또 외쳐보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저희들 뭐 생중계는 일단 진행을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들도 한 명의 시민으로서 공연을 함께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중계로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이 집회와 어떤 현 시국에 대해서 계속 관심 부탁드리고요. 예, 저희는 3부 진행을 맡았던 이겨사롱 팀, 이승아, 서정민, 김철정이었습니다. 네, 이겨사롱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일어나!